네, 정보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요번 목요일 날이요. 네, 코로나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. 그래서 목요일은 좀 괜찮았는데, 금요일부터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약간 몸살기도 오고요.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, 몸살기도 오고, 약간 두통도 오고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제가 감리를 군부대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, 또 거기 음성 확인서를 또 내라고 해서 또 오늘 또 임시선별진료소에 가서 또 코를 열심히 좀 시쳇말로 후비고 왔는데요.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말이고 하고요. 좀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좀 얘기해 볼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감리업계의 좀 해묵은 논쟁이랄까?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수동태를 쓰지 말라든가, 능동태만 써야 된다든가,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단어 잘림 같은 거, 문서를 작성할 때 오른쪽에 단어가 잘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,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화면이 찍 늘어나서 또 보기 안 좋고, 양쪽 맞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있고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이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가 잘려도 그게 중요한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. 또 단어 잘림을 또 되게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는, 특히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. 기타 이제 맞춤법이라든가, 그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것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거에서 논쟁이라기보다는요, 저희는 정보 시스템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고 국어에 관련돼서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,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동태 쓰냐 능동태 쓰느냐, 단어 잘림을 하냐 마냐,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냐 마냐의 것들은 약간 정답이 없어요. 그죠? 정답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,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쟁이 되는데, 이 맞춤법은 사실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맞춤법이라는 건 물론 이제 우리도 국어학자들한테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겠죠, 불합리한 거를. 근데 이제 옛날에 있었잖아요.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했다가 또 난리를 쳐서 다시 짜장면으로 돌아온 것처럼, 그런 것들도 있지만, 결론적으로 이 맞춤법에 관한 문제는 되도록이면 이 국어학자분들이 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저희 따라가는 게 시간을 굳이 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, 또 이제 그런 기준이 뭐냐, 물론 이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이제 맞춤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, 제가 자료를 하나 지금 최근에 좋은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인터넷에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돼요. 개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라든가, 행정 업무 운영 편람, 이런 거로 찾아보시면요,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두 개, 편람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편람에 대해서 상세하게죠, 설명한 부록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한눈에 알아쓰기 이런 거는 좀 가이드 같죠, 그죠? 이건 공무원 분들께서 이제 일하실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쓰기 언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감리도 이제 뭘 좀 하시다가 애매하다 이럴 때는 그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논쟁할 필요 없고요. 이렇게 이런 어떤 기준들을 찾아서 적용을 하면 그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는 건 아니고요. 어떤 중요한 좀 내용들이 뭐가 있나 좀 한번 보고, 이거를 이제 잘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. 한번 잠깐 보시면요.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, 어느 나라 언어가 다 그렇지만 참 한글도 어렵습니다. 어렵다기보다는 참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죠. 여기 보시면 쭉 있고요. 무엇인가 등등등 해서 쭉 있고요. 쭉 있습니다. 공공언어랑 저희도 이제 어차피 공공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거 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. 시간이 없다기는 건 좀 그렇고 좀 지겹더라고요, 읽으면서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.
예,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쭉 있고요.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제 이런 맞춤법들, 예, 맞춤법이라든가 보통 저희가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개수가 아니라 개수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동식물은 동식물 이렇게 써야 된다. 그래서 엄청 어렵죠. 이거 저도 이게 동점식물 뭐 찍고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걸 뭐 이거는 또 붙여 써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뭐 다 맞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예, 이런 거는 뭐 제너럴하게 그냥 뭐 점을 찍고 써도 좋고요. 제가 봐도 뭐 슬러시를 해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점과 슬러시가 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빨리 그죠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. 그럼 띄어쓰기도 마찬가지죠. 이것도 보시면 뭐 제 한 칸 띄고 4차 제 한 칸 띄고 1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제 이런 것들은 붙였어야 한다 이런 거죠. 저희들 그 감리 보고서에도 보시면 뭐 정보 시스템 그 감리원증 번호 보시면 뭐 있잖아요. 서울 제 할 때 띄었는데 사실 띄어쓰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조금 이 띄어쓰기들은 유두리를 갖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죠.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이런 건 좀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들이 보고서 쓸 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는 그 말하듯이 저 보통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제 구어체를 잘 활용해서 너무 구어체를 써서 이게 전문적인 어떤 전달이 힘들다 하지 않는 이상은 구어체로 많이 쓰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조속히 필요함 하지 말고요. 즉시 필요함, 빨리 필요함. 약간 막 어감이 좀 이상해지긴 하죠. 보고서가 저희가 멋은 있죠. 뭐 무슨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조치해야 함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이걸 뭐가 있으니 즉시 조치해야 함, 빨리 조치해야 하면 약간 뭐 없어 보이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안 쓰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. 이제 반입되는 뭐 물건 할 때 저희가 들여오는 물건. 그래서 이 낱말도 사실은 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죠. 표현 여러 가지.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 나중에 본인이 이제 문장을 구성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. 뭐 이제 쭉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.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런 게 있고. 여러분들이 좀 최종적으로 좀 보실 게, 이 좀 뒤쪽에 가시면요. 뭐 개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수 부록으로 좀 몇 개가 있어요. 부록으로 이제 나와 있어서, 이런 거 좀 많이 보실 필요 있습니다. 맞춤법 같은 경우는. 그래. 뭐 이런 의심스러운이 아니라 스러운이다라든가, 뭐 이런 것도 좀 애매한데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건 이제 개수라고 쓰지 말고 이제 개수라고 써라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저희가 따를 수 있는 건 따르면 되죠. 그리고 이제 이 날짜도 보시면 이것도 저희 상당히 이제 막 혼재되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뭐 숫자로 해서 점을 찍을 때는 예전에 이렇게 뒤에는 점을 안 찍는데 이게 뒤에 점을 찍는 게 이제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년, 월, 일을 이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 뒤에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이제 맞는 거다. 뭐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날짜 표시 방법은 저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항상 이게 제가 강조하는데도 개분들은 많이 뭐 틀리시는 건지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고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틀리시죠. 이 률인데요. 여기 보시면 승인률이 아니라 율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실업률이 률이라는 거죠.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막 동영상도 찍은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한데 겁니다. 그 자음으로 그 율이나 률이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면요. 뒤에는 무조건 뭐겠습니까? 률이라고 보시면 돼요. 률. 반대로 이제 모음으로 끝났다. 이 율 앞이 그러면 율이에요.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고요. 아까 제가 예외 하나만 이제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. 이게 바로 인입니다. 즉 자음으로 끝나면 율이지만 니은 자음으로 끝났을 때만 율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기에 승인율은 니은은 자음이죠. 그래서 원래 률인데
이게 니은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라 얘는 유를 쓰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. 실업률, 예, 이게 비읍은 자음으로 끝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예, 류를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거 이제 쭉 보시고요. 사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좀 갖고 다니시면서 감리하시다가 좀 이 맞춤법이 좀 애매하다. 그럴 땐 이걸 이제 찾아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아주 좋겠죠. 예,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한번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요. 그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게 생길 때마다 가끔 보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말씀 이겁니다. 예, 계정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, 예, PDF로 되어 있으니까요. 구글 뒤지면 바로 나옵니다. 예,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